자, 이번 시간은 행정운영관리 제5강 준공관리와 관리소 개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장님들이 기존의 건물, 소장님들이 몇 년 된 건물을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준공나지 얼마 되지 않는 건물에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존의 소장님이 잘 그만두질 않아요. 그래서 기존의 사장님이 잘 그만두면 거기는 좀 약간 어느 정도 세팅이 돼 있는 그 편한 현장이잖아요. 그러면 또 관리사에서는 그런 데에다가 또 그런 데에 또 필요한 사람을 또 투입시켜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서 신규 현장을 갈 확률이 높다. 우리 저기 소장님들이 그래서 신규 현장의 업무를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력서 쓰실 때도 우리 건축물 유지관리사 협회에서 맨 마지막 강의에 나오겠지만 신규 건물 관리소 개소에 대해서 꼭 배웠다. 그렇게 꼭 기입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신규 건물에 갈 때는 엄청난 노하우가 필요하고 또는 세팅맨이 따라가요. 그렇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 왜? 이 교육을 통해서 신규 건물에 대해서 관리소 개선하는 부분을 확실히 배울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게 플로우죠. 건물을 개발하는 플로우. 그래서 개발 분석을 하고 땅 계약하고 건축 허가를 합니다. 건축 허가와 동시에 분양을 합니다. 상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시공 착공이 들어가고 건물을 다 지으면 준공 검사를 하고 준공 검사가 오케이 나면은 준공이 난다고 합니다. 준공이 난다는 용어를 사용 승인이라고 합니다. 사용 승인이 나면 바로 이제 등기가 치는 거겠죠. 그래서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이해관계자들을 알아야 돼요. 시행사 누군지 아시죠? 개발사, 사업의 주체, 그 다음에 건설사, 시공사죠. 그 다음에 분양대행사. 시행사가 마케팅이나 분양이 전문은 아니니까 분양대행사를 따로 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대행업체, 프로젝트 매니저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돈을 관리하는 신탁사. 그 다음에 진짜 돈을 관리를 하지만 진짜 돈을 대주는 사람은 은행.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 준공 4주 전에 좀 빠르면 4주 전에 소장님 투입됩니다. 관리사는 그 전에 건물 관리를 계약했겠죠. 그래서 늦어도 일주일 전에 또는 2주 전에 늦어도 좀 빠르면 한 달 전에 투입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 전에 투입한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한번 플로우를 짜고 시기별로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소장이 투입되겠죠. 그 다음에 소장님이 보통 본사에서 직원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고 또 소장님이 우리가 직원을 보내줄 테니까 소장 당신이 당신 죄송합니다. 직원 소장님이 같이 일할 사람이니까 당신이 면접 봐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장님 두 분에 여사님 두 분이다 그러면 반장님 근무 시간과 급여, 그다음에 여사님 근무 시간과 급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사에서 이렇게 견적 내면은 이런 사람 면접 봐라. 그러면 우리가 면접 보는 거죠. 소장님 그 정도의 어떤 그 역할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직기 및 비품을 구매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든지 우리 본사에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맨 뒤에 보시면 사무직기 부품 및 어떤 리스트가 있어요. 그거 보시고 그에 따라서 사야 될 거 또는 공사해야 될 거, 에어컨 같은 거 없으면 달아야겠죠. 그런 거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수선 유지 공구, 비품 및 공구. 우리는 또 수선 유지 업무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 거를 미리 신청을 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주 전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관리 규약. 입주민 관리 계약서. 제가 앞전 시간에 수업했죠? 이 서류가 완벽한지 소장님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왜? 우리는 공부를 했으니까. 관리소 입장에서, 관리회사 입장에서 어떤 약점이 없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입주 안내문을 체크해야 돼요. 입주 안내문. 입주 안내문이 뭐냐면 보통 준공 한 달 전에 분양 대행사가 입주민한테 보냅니다. 입주
한 달 이후에 준공이 나니 이제부터는 들어와서 살아도 됩니다. 한 달 이후겠죠. 그리고 잔금을 치르십시오. 라는 입주 안내문을 보냅니다. 그때 관리소에서 돈봉해야 될 입주 안내문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선수 관리비라든지 뭐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는지 관리실은 어디 있다든지 관리소 소장 전화번호 뭐라든지 이런 게 미리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입주 안내문에 우리 관리소에 어디 소리가 잘 준비되는지 체크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주차장 운영 및 동의서도 미리 준비해야 돼요. 왜? 미리 준비하면 이제 준비하는 거죠. 여러 가지 서류 준비할 게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 운영 및 동의서를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잔금 치르러 오면은 그때 사인을 다 받는 거예요. 나중에 건물주는 언제 나타날지 몰라. 왜 그러냐면 임대금은 끝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가는 건물이 상가나 오피스텔을 많이 간다고 했잖아요. 물론 뭐 직영상인 직접 장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사서 월세 놓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사인을 미리 받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주차 시스템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차단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기계주차장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지하층에 휴대전화 중계기를 설치해야 돼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차기는 이런 거 어떻게 운영되는지 숙지하고 있어요. 왜? 바로 오면 차 한 번씩 오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안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차단기 어찌했는지 이런 거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보시면 이놈들이 휴대전화 중계기가 우리 지하실에 가면은 주문하는 건물하면 전화가 안 돼요. 전화가 안 되니까 꼭 중계기를 달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SK는 SK에 전화해야 돼요. 내 전화기가 SK다. 그럼 1, 2, 3 눌러서 SK 여기 건물 주문하는데 준공 예정인데 한 달 있다가 예정인데 지금 와서 자격 좀 뭐 검토해 주십시오. 그럼 이 사람들 옵니다. 언제 오느냐? 한 달 있다가. 주문할 때 옵니다. 왜 그러냐면 업무 플로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접수 받으면 업체를 선정해야 되고 업체가 또 뭐 설계도 해야 되고 뭐 이 SK를 들려면 또 결제도 올려야 되고 우리는 돈 들어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한 달 있다가 옵니다. 근데 주문할 때 해봐요. 어찌겠어요? 지하 주차장에 전화가 안 된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주문량이 2주 전에 전화를 해야지 준공이 2주에 있다가 와서 이 사람들 설치해 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SK 전화는 SK 들고 전화기 들는 사람 SK, LG 전화기 있는 LG, KT KT. 물론 제가 알기로는 KT인가 LG는 같은 선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지 알고 있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주 전에는 보시는 바와 통장 개설하고요. 맞죠? 그 다음에 전기, 승강기, 소방, 업체, 외주업체를 선정해야 돼요. 외주업체 그 관리회사에 물어보는 거죠. 우리 본사에다가 있냐? 없으면 알아봐라 그러면 어디 알아봐야 됩니까? 옆에 관리회사, 관리소장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어디 있냐고. 그러면 소장님은 또 친해지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회사 명판, 그 다음에 관리소 명판 도장을 준비해야 돼요. 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소를 계약할 때도 있고 회사로 계약할 때도 있습니다. 준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일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각종 일지. 근데 소방, 전기, 승강기는 일지가 외주주기 때문에 알아서 와요. 크게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될 건 경비 및 미화 일지. 그 다음에 우리 소장님이 업무보는 시설 및 행정 일지. 뭐 일일지가 아니더라도 뭐 주간 일지를 한다든지 뭐 1일 일지 사이에 행정, 시설, 경비, 미화를 다 넣는다든지 그렇게 해도 간단히 적는 거죠. 오전에 무슨 일하고 오후에 무슨 일 했다. 왜? 남이 봤을 때 무슨 일 하냐고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지 적고 보여주고 오전에는 이런 일을 했고 오후에는 이런 일을 했다. 그거 다 적는 거죠. 소장님 외에 경비원 반장님 하는 일 다 적는 거예요. 있었던 일 다 적고 그냥 적는 거예요. 적는 거예요. 소장님 일만 적는 게 다 적. 그 관리소에서 일어나는 일 다 적는 거죠. 이게 빈칸으로 준비하라 그 소리입니다. ERP 고지섭 우리가 관리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라 얘기했지 않습니까? 관리비 받기 위한 프로그램을 계약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소 명판 도장 준비하고 회사 명판 도장 준비하는 거죠. 미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산업체 뭐 대표적인 업체는 두 군데 말고 몇 군데 있습니다. 좀 알아보셔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입주민 카드 준비하고요. 입주민 카드는 다 뒤에 시간이 있습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건축물 분양표 분양자 리스트를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분양 대행사한테. 몇 호는 몇 평이고, 그 다음에 전용이 얼마고, 공용이 얼마고, 뭐 금액은 우리가 알 필요 있지만 누가 분양 받았고 전화번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왜 알아내냐? 나중에 와서 전화 왔는데 전화 왔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면 이상하니까요. 그리고 그때 중요한 건 한전 명의 변경 및 기본 단가 인하 동의서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왜? 이런 서류를 미리 다 준비하고 있어요. 왜? 언제 하냐? 중국 나는 시점에 분양자들이 잔금을 치고 등기 치고 어떤 분양 대행사에 막 서류 도장 찍으러 온단 말입니다. 그때 도장을 다 받아야 돼요. 나중에 그 분양자들을 만날 수가 없어. 뭐 그렇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축물 분양표, 분양 리스트 이거 만드는 것도 101호 전용 몇 평, 몇 평, 공유 면적 몇 평, 그 몇 평. 이렇게 딱 적어놓는 그래서 이름 누구 전화번호 뭐 이렇게 적는 거죠. 그래서 학계는 몇 평. 이거 중요합니다. 학계 몇 평인지. 그래서 이거 학계 7,990평이 뭐예요? 연면적. 연면적이잖아요. 전체 면적. 이 건물의 전체 연면적. 연면적을 해야지 관리 부과할 때도 이거 다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부과할지 다 있으니까 이거는 컴퓨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엑셀로 딱 정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3주 전에 이제 우리 뭐 이런 거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분리수거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재활용 업체 확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혹시 모르지만 인테리어 공사 야채장 준비돼요. 그런데 인테리어 고전 야채장은 너무 많으면 하면 안 됩니다. 한두 세대만 인테리어 할 때는 하면 되는데 너무 많이 한다 그럼 쓰레기가 막 천국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고 한두 세대 인테리어 할 때는 뭐 야채장을 준비하는 것도 괜찮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소장님 알아서 하시고 제 경우입니다. 그러나 제 견해는 중국 갈 때 하면 안 된다. 쓰레기 천지된다. 그래서 인테리어 하면 인테리어 뒤에 인테리어 우리 강의 있잖아요. 그때 또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이전자는 이런 거 한다. 보시고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네요. 뭐 이런 게 한다. 우리 또 이 뭐 내용은 우리가 이 내용은 그 기술 경영 우리 그 수업 시간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두 번씩 세 번씩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활용 장소도 만들고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재활용소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판도 이렇게 질러서 여기는 박스 붙인다. 박스 표치해서 CCTV 촬영한다. 그렇게 해서 뭐 간이로 벽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걸 미리 만든다. 그리고 CCTV 설치 안내를 중요 곳곳에 붙인다. 이 법적으로 붙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붙인다. 그리고 관리사무소는 또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엘리베이터 승강기나 계단 앞에 다 붙인다. 정부 야간 사무실. 정부 누구있죠? 관리소장님 누구있죠? 부는 누구예요? 이 사람이 전화 안 받으면 받을 사람. 그리고 이 두 명도 전화 안 받으면 받을 사람. 그리고 행정사무실은 이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 때 전화하는 관리사무소.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붙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용 부분 강구 금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붙여야 된다. 어디 붙이느냐? 자, 볼게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는 어디다? 붙이고요. 관리시 근무 시간은 어디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리시 앞에 붙이는 거죠. 그래서 피난 계단. 계단이 보통 두 개가 있어요. 계단이 두 개인데 오른쪽 왼쪽 계단. 긴 계단을 주 계단을 하고 짧은 계단을 보조 계단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길고 짧은 게 있습니다. 또는 똑같다 그러면 가까운데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는 데가 주계단. 좀 약간 멀다 잘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보조 계단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계단이다 왼쪽 계단 하면 싸우니까 말이 헷갈리니까 우리도 헷갈리고 또 고객들도 헷갈리니까 우리가 문제 설정해 놓는 거죠. 그리고 자재 반입층은 2층으로 준비해라. 현수막 준비하고요. 그다음 모든 공사 자재는 지하 2층에서 운반해라.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공용 부분 광고 금지 어디 있어? 이런데 현관문 우리 건물 현관문 위에다가 이런데 광고하는 분이 있습니다. 참 대단하신 분들이죠. 이거 말고도 뭐 상식밖에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인테리어 광고 관리에 보면은 그때 한 번 더 할 겁니다. 상식밖에 일이 많습니다. 공사 차량 지하 2층으로 딱 지하 주차장 내려가자마자 현수막 딱 붙이는 거죠. 공사 차량 무슨 지하 2층으로 하라.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여기는 화물용, 여기는 승객용, 여기는 화물용. 승객용에는 절대 화물 싣지 마라. 여기 화물용, 여기는 그리고 화물은 모든 지하 2층에서만 해라. 그렇게 이제
서류를 다 준비하고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 게 일입니다. 첫날에. 이 말이죠. 화물용. 그리고 간판 안내문을 또 붙여야 돼요. 왜? 인테리어 왔는데 간판 안내문 안 붙이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인천 강릉시 5개 광고문 조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이렇다. 1층은 뭐 전체 길이 80%고 LED 간판을 하고 마크는 그래 120%까지 가능한데 1층은 이 거래 높이가 20cm, 2층, 3층은 60cm, 4층은 70cm, 5층, 6층, 8층은 몇 cm일까요? 5층, 6층, 8층은 광고 못하게 돼 있어요. 간판 못하게 돼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내해 줘야 돼요. 왜 안내해 주느냐? 안내해 주지 않아서 만약에 6, 7층, 8층이 간판 달았어. 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를 해서 추측 파설해서 간판 달아도 되지 않을까요? 간판 청소하는데 달아야겠죠? 그렇게 얘기했다. 그럼 큰 난폭입니다. 7층, 8층에 간판 달지 말아도 돼 있는데 그거 다 확인 안 하고 그냥 얘기했다. 그 벌금 나면 소장님 다 물어야 돼요. 간판 비용도 다 물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 동네의 간판 광고물 기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얘기해준다. 근데 여기 보면 7층, 8층 달지만 5층부터 달지 말아도 돼 있는데 그러면 내가 굳이 달겠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분 장사하는데 먹고 살겠다 다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안내해줘야 된다. 나중을 위해서. 그래 이거를 전 세대와 전 승강기 붙여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 똑같은 건데요. 점포 입점 안내문, 공사 안내문 이것 또한 전 세대, 전 승강기 다 붙여야 돼요. 안 봤다 소리 안 나오게. 나는 이거 못 봤다 소리 안 나오게. 아시겠죠? 자 보십시오. 엘리베이터 다 붙이는 거야. CCTV 붙이고 다 있다. 층층이 칸칸이 다 붙인다. 아시죠? 저기 층층이 칸칸이.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피난 주계단 보조계단 설정하고요. 관리실은 앞에 내려 붙이고. 그리고 세대에도 다 붙이는 거야. 보이시나요? 세대에도. 세대에도 다 붙인다. 안 봤다 소리 못하게. 그리고 무조건 관리실 왔다 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중구 이주전. 이주전에는 뭐 이런 거니까. 이제 시설 기계 장치 이런 거 준비합니다. 뭐 보시면 되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주 전에 이제 중요합니다. 일주 전부터 이제 손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일주 전부터 경비를 우리 관리소에서 써달라는 경우가 있어요. 왜? 중요 시설물이 이제 건물이 세팅이 다 됐고 그때는 경비가 없으니 중요 시설물이 돌아가고 또는 아파트 우리 나올 아파트 갈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또 오피스텔에 안에 뭐 텔레비전 달리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비싼 물건이 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해달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경비실을 진짜 집은 아니지만 우리 반장님들이 숙식하는데 문제 없고 텔레비전 갖다 놓고 뭐 도배도 해드리고 할 수 있다면 침상도 이쁘게 해도 방처럼 따뜻하게 그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위허 사람들은 마찬가지고 그래야지 이분들이 오래 일합니다. 급여는 어디가 똑같아요. 급여는 뭐 많이 줘봤자 5만원 차이요. 근데 이분들이 5만원 갖고 움직이는 분들이 아니에요. 아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데 스트레스 안 받는데 이런 데를 원합니다. 이분들은. 그냥 돈 없어서 일하는 분은 몇 분 안 돼요. 그냥 심심해서 일하는 거죠.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옥상 지하 시설에 저기 다른 사람들이 못 올라가게 청소년들이 못 올라가게 지하층을 어떤 그 철문을 막는다든지 옥상에다가 뭐 새콤을 단다든지 옥상 뭐 비상 캠프 장치 비상 캠프 장치를 단다든지 그런 걸 미리 박아서 닦여서 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고 뭐 읽어보시고 분양 및 입주 현황판 제작 벽에 붙이는 거죠. 현황판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몇 호, 키는 언제 붙이라고, 인테리어 개시는 언제 하는지, 그 다음에 인테리어 예치금은 얼마고 언제 받았는지, 선수관리비는 얼마고 언제 받았는지 이런 걸 미리 다 해놓고 벽에 붙여놓는 거예요. 이렇게 쫙 적는 거죠. 이해하셨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준공 1주죠. 괜찮은 거죠. 그리고 일주 전에는 준공하자마자 또 준공 직전에 이사 오는 사람도 있어. 또 준공하자마자 또 준공 직전에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미리 알아놓는 거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이사 일정을 알아야겠죠. 왜냐면 이사가 뭐 손 오는 날이라 해서 확 뭐 10집 이사 왔다. 그럼 뭐 엘리베이터 폭파합니다. 폭파해요. 요새는 뭐 사다리들 엘리베이터 올리는 경우도 많아서. 그래서 그걸 좀 조율하고 우리도 알고 있어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인테리어 일정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뭐
겨울철에 만약에 중고났다. 겨울철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동파를 안 되게 소화전이나 이런데 물을 빼고 동파 예방에 신경 써야 됩니다. 무조건 중요하고요. 그리고 당직 근무를 실시하는 거 경비 반장님이 있죠. 그래서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꼭 바로 중근나자마자 바로 애로사항을 타파해서 도전 환경에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준공 일주일 준공 시점에 우리 건설사부터 치인승기 합니다. 치인승기 할 때 뭉태기로 오기 때문에 개수가 알 수가 없어요. 한 집에 3개인데 2개 오고 막 그래. 그런 거는 무조건 찾든지 2개면 하나를 더 만들어 놓든지 치워야 돼요. 나중에 줬는데 2개뿐 받았다. 그 키 뭉치까지 다 바꿔줘야 돼요. 아시겠죠?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키를 이렇게 3가지만 아파트 같은 또 틀리겠죠? 이렇게 해서 다 걸어 놓는 거예요. 다 걸어놔서 키 불출 대장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어디 키 나갔다 왔다. 뭐 볼 것도 없습니다. 키 불출 대장 여기 있잖아요. 키 불출이 여기 다 있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준공 일주 전에는 뭐 이런 거 준비한다. 그래서 발전기도 한번 돌아보고요. 입주 관련 동의서 체크해보고 옥상 및 지하에 어떻게 잠글 건지 똑같은 부분 보셔야 되고요. 그런 겁니다. 그 다음 준공 청소가 이제 그때 좀 합니다. 일주일 전에. 그러면 준공 청소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으면 빨리 추가를 해달라고 본사 얘기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하실에 보십시오. 지하실 더 내려가지 않게끔. 그래서 철문을 달아서 그 밑에 뭐 오범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철문 같은 거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준공일이에요. 준공이 났어. 수도 강령비를 뭔지 아시죠? 계량기를 전 세대 메인까지 다 검침해야 돼요. 왜? 오늘까지는 건설사가 내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관리회사가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엄청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 부과 내역서 작성하는 걸 우리가 미리 봐야 돼.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하자 선수 대사도 미리 준비해야 되고요. 인테리어 선수 과정이 어쩌든 전부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도면 무조건 챙겨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전기, 소방, 가스, 안전, 승강 관리자 선임해야 되고요.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보시면 준공일에 미화 업무도 실시하고 뭐 읽어보니 제한업체도 계약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장실 내부에 화장실 칸칸이 휴지를 만들지 마세요. 입구에도 만드세요. 그래서 큰 휴지거리 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 거죠. 그래서 소리도 잘 준비하고 그 다음에 시공업체 칸칸이 쓰고 있는 그 저기 뭐죠? 우리 저 협력업체도 있어. 협력업체 나가라 그러고 그 지하 창고도 협력업체도 막 창고 씁니다. 다 나가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저 준공이 났어. 그러면 화장실 휴지를 이 칸칸에 넣지 말고 입구에다가 딱 하나 또는 작다 하면 2개 이렇게 다는 거죠. 입구에다가 문 열자마자 바로 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걸레 빨대가 없다. 목돌림 수전 이런 거 달아서 밑에 다는 거죠. 그리고 준공하는 시점에 전 직원 비상만 확보하고 공정별 우리 하도업체들 있잖아요. 공정별 연락처 다 확보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토요일 날 우리 손님 오는 수도 있잖아요. 우리 반장님들한테 입주가 될 때 어떻게 한다. 이런 거를 미리 반장님도 알려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입주가 됐다. 열쇠를 이제부터는 확실히 챙겨야 돼. 열쇠는 우리 거야. 누가 달래도 줘도 돼요. 줘도 되는데 신분증 무조건 받아야 돼. 열쇠 갖고 오면 신분증 무조건 체인지 바꿔서 걸어놓는 거죠. 그리고 매일 반장님들이 세대를 돌면서 문이 잠기는 거 무조건 확인해야 돼요. 아시겠죠? 문이 안 닫히면 그냥 뭐 들어가 사는 경우도 있고 문안 닫혀서 들어가 사는 경우도 들어가서 인테리어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짐 갖다 놓는 것도 있고 뭐 이상한 일이 다 있습니다. 매일 문 잠그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가이소 개소는 뭐 읽어보시면 되지만 제가 또 추가로 알려드리는 게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대부분 개소시 필요 문구 이렇게 있네요. 한 번 더 보시고 질문사항 있으면 또 이메일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